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5G가 요즘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좀 급등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섹터에 대해서 지금 5G 섹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살지 매수의 기회인지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대장주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노아리스랑 HFR이 굉장히 좀 대장주로 현재 박스권 상단을 뚫고 지금 크게 상승 중인데 그 제 영상을 초반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영상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2019년 한 6월달, 5월달 정도에 그 처음으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 이 이노아리스라는 것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이 종목을 많이 소개를 좀 드렸었고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비록 그 시장의 매매 주체가 좀 개인이 많이 매수를 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약간 과열권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긴 한데 이게 과열권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또 과열을 또 즐기는 자세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당히 올라가고 충분히 이제 과열이 좀 심해지면은 적당한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겠지만 지금 과열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는 또 이 종목을 좀 홀딩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작업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과열권이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테마가 좀 불고 있죠. 지금 기생충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BTS 쪽으로 큰 자금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데 BTS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컴백을 해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안에 어떤 그 관련주들 뭐 키스트라든가 DTC 그리고 오늘은 초록뱀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번 주 내로 이 관련 테마들이 어떤 컨텐츠 테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테마들의 어떤 정점이 좀 만들어지면서 주가도 지금 현재 과열권에 있는 주가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과열과 그 상승은 좀 즐겨도 될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키스트는 현재 전 고점에서 지금 전 고점의 저항을 맞고 이게 뚫지는 못하는 모습인데 적당한 조정 이후에 다시 전고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를 하지 않고 있고 이번 주 내로 전량 매도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안전하겠죠. 기생충 관련주들이나 BTS 관련주들은 이미 그 기 보유했던 사람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이슈로 이런 테마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당한 차익 실현 구간을 지금 재는 그런 시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종목들이 이제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장이 지금 이노아리스랑 그리고 HFR이 대장으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뭐 2차전지 섹터 에코프로 BM을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박스권을 크게 뚫고 오른 종목들은 쉽게 또 조정이 나오지 않고 오를 때 가장 또 많이 오르는 그런 대장주의 성격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노아리스를 2019년 4월달 그러니까 사실 5G가 시작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한 거니까 아주 초기에 매수를 한 거는 아니죠. 정말 고수분들은 사실 2017년, 2018년에 매수를 해가지고 거의 이제 2년, 3년 동안 끌고 오면서 2배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좀 보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텐데 저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의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늦게 들어갔지만 그래도 좀 다행히 제가 비중을 어느 정도는 좀 적당히 실은 그런 이노알스가 꽤나 이제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이 한 51% 정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 종목이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KMW처럼 그 레포트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지도 못하고 유통 주식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600만 주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제 30%는 그 KCIG가 대주 지분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 비중에서 지금 거의 한 10% 가까이 비중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그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레포트 나온 것들이 많이 없지만 지금 하나 레포트에서는 목표가를 49,000원으로 잡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2020년에 추정치가 매출이 이제 1,3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한 30%가 좀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은 한 60%가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한 19% 그러니까 2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상당히 지금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잡았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레포트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박스권의 상단은 뚫지는 못했던 그런 구간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46,000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목표가까지는 거의 다 달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 파동의 심리로 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조정 이후에 한 번 정도 더 큰 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시세 하나의 파동은 좀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지금의 이 상승세 매수세를 좀 즐기는 것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레포트나 기사를 봐도 이노와일스가 이렇게 그 많이 오르고 있고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것이 없어요. 뭐 KMW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미국 쪽과 일본 쪽의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니까 목표가가 한 10만 원 정도로 나온다, 이런 레포트들이 있는데 반해서 이노와일스는 그렇게 많이 커버가 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는 나오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공부를 했던 이노아이리스를 좀 토대로 가설을 좀 세우자면은 당연히 2020년에 어떤 추정치였던 목표, 그러니까 한 매출이 30% 정도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이 한 60% 정도 증가를 하는 것이 어떤 컨센서스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메이저 세력들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가설로 세운 것은 지금 T모바일이랑 스플린트 쪽이 그 미국에서 합병 승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미국 쪽에도 범인이 있고 인도랑 일본 쪽에도 법인이 있는 이노와일스가 이 스플린트랑 T모바일 쪽이랑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 가장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종목이 이 이노와일스고, 그리고 일본 쪽에서 그 7월 달에 일본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 일본 쪽 대규모 수주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지금 생각보다 컨센보다 훨씬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제 생각에는 이런 모습들은 예전에 오이솔루션도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예를 들어서 오이솔루션의 목표가가 5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게 5만원을 넘어서 계속 6만원, 7만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까고 봤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실적보다 훨씬 잘 나왔던 그런 경우가 2019년 KMW랑 오이솔루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2020년에 그 이노알스의 어떤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서 2019년에 오이솔루션의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고 좀 홀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해성옵틱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저저번 주만 하더라도 2,300원에서 그러니까 1,800원까지 하락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해성옵틱스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꽤나 계셨고, 이제 뭐 모멘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손절을 좀 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댓글도 간혹 가다가 좀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오늘 18%로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한 주도 팔지 않았고 계속 홀딩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좀 큰 수익권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어떤 개인의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또 깨닫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2019년 4월 달에 1,900원에서 3,600원까지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상승을 했던 그 동력이 갤럭시 S10의 카메라 모듈 쪽을 이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의 모멘텀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것이고, 다시 또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것은 S10의 그 실적은 아무래도 그 상반기에 집중이 되고 하반기 쪽에 그 노트 10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 노트 10에는 수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가 적자가 나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주가가 거의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갤럭시 S20에 카메라 모듈, 카메라 쪽 관련된 VCM 이런 것을 납품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당연히 그 갤럭시 S20의 카메라 쪽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다시 발생을 할 것이고, 매출이 발생이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도 오를 것이라는 아주 좀 심플하죠. 예전에 2019년에 주가 흐름을 보고 똑같이 2020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로 투자를 했고, 이게 S20에 납품을 한다는 것은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큰 수익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차트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과 어떤 기업의 그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투자를 하실 때 단순히 이렇게 떨어졌다고 바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내 투자 아이디어가 정말로 이제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를 좀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스톡체인저라는 카페에서 가끔 이제 글을 올리는 것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타의 정말 마스터라고 제가 생각하는 생존 재테크님도 계시고, 이제 존리 대표도 여기서 이제 앞으로 참여를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가끔 글을 이렇게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여기 카페의 주인장이신 스톡체인저님께서 그 홈페이지를 만드셨어요. 이분께서 이제 IT 쪽이랑 이제 빅데이터 쪽을 잘 다루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잠깐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위쪽에 매매일지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게 오늘 처음 해봐가지고 아직은 좀 활용도를 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잘 쓰면은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나의 매매일지를 좀 기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보시면 매매일지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그 매매한 날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종목명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매수한 종목이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를 실제로 종목 그 번호도 입력을 해가지고 그 여기다 넣을 수 있는데, 글로벌 텍스프리 종목명을 입력을 한 다음에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적고, 그리고 평단가 얼마에 매수했는지 수량이랑 비중, 그리고 수익률, 매매 시점, 그러니까 장 초반, 장 중반, 장 후반, 이건 사실 좀 데이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의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매수 근거가 저 같은 경우는 그 시진핑 방한 이슈를 좀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종목 수익 관점에서 매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차트 이미지도 여기에 이제 좀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일지를 기록을 하면은 지금 2월 17일 날 내가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 매수 수량이랑 그 금액이랑 뭐 수익률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내가 이제 언제 매수를 했는지 차트도 여기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죠. 자, 아직은 이 서비스가 굉장히 좀 초반이고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좀 서비스가 좀 보완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많이 더 덧붙게 되면은 좀 좋은 그런 매매일지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G가 지금 살 시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5G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그 본격적인 시세의 어떤 피크는 멀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한 중순 정도의 피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지금 막 양봉에서 이제 따라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급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절대 양봉에서 매수하지 말고 항상 음봉에서,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그럴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시라고, 만약에 5G를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그리고 항상 그 무턱대고 매수를 하지 말고 이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목표가라든가 어떤 적정 주가에 대한 그런 본인만의 그 판단을 항상 마련을 해 두시고 매수를 좀 들어가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